폭발적인 오버래핑, 투엘의 박수를 받은 김민재의 움직임. 훌륭했던 바이에른 뮌헨 데뷔 전. 바이에른 뮌헨이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독일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뮌헨은 6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선수단이 10일간의 아시아 투어 후 처음으로 뮌헨 훈련장인 제베너 슈트라스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김민재, 요슈아 킴미히 등은 도쿄와 싱가포르에서 37도에서 훈련했다. 이날은 19도의 비가 내렸지만 열정적인 선수들은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다 라고 전하며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프리시즌 동안 뮌헨은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다. 일본에서 맨체스터 시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경기를 가졌고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쳤다. 김민재는 맨시티와 경기에선 결장했지만 가와사키와 리버풀과 경기에선 선발로 나와 전반을 소화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보다 김민재의 몸관리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는 뮌헨에 합류하기 전 3주가량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 기간 동안 제대로 몸관리를 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배려해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 시간을 준 것. 투엘 감독은 맨시티와 경기 전 김민재에게 경기 출전은 이르다 라고 말했다. 김민재는 리버풀과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빠른 발로 후방을 지켰고 모하메드 살라를 철저하게 막아냈다. 수비뿐만 아니라 반대 전환 등 공격의 기점이 되기도 했다. 김민재는 도움까지 기록했다. 전반 33분 후방에서 수비 뒷공간을 보고 롱킥을 시도했고 그나브리가 골로 연결시켰다. 김민재는 이번 여름 나폴리를 떠나 뮌헨으로 둥지를 옮겼다. 뮌헨은 지난달 19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은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나폴리로부터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등번호 3번을 달고 뛰게 된다 라며 김민재의 영입을 공개했다. 뮌헨은 김민재의 영입에 적극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수준급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나폴리 수비의 핵심이었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인 나폴리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냈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기도 했다. 김민재는 활약을 인정받아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벽같은 수비를 보여줬다. 나폴리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진출에 성공했고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우승의 주역이었던 김민재는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 세리에 A 시즌의 팀에 선정됐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 714억 원로 실력에 비해 매우 저렴했다. 빅클럽들이 노리기엔 충분했다. 이적 시장 초반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영입에 앞선 듯 보였다. 그러나 메뉴가 주춤하는 사이에 뮌헨이 김민재 영입에 참전했다. 뮌헨은 적극적이었다. 뮌헨은 퇴소하자마자 곧바로 국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 시즌 뮌헨은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몇 년간 분데스리가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시즌은 도르트문트에 밀리는 흐름이었다. 뮌헨은 리그 성적이 도르트문트에 밀리자 율리안 나겔스만을 경질하고 투엘 감독을 선임했다. 투엘 감독 부임 이후 트래블을 목표로 삼았지만 리그 우승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뮌헨은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선수 보강에 힘을 쏟았다. 특히 김민재 영입으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민재는 현재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을 고루 갖췄다. 190cm의 큰 키를 가졌고 다른 공격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피드를 보유했다. 뮌헨처럼 라인을 높이 올려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 입장에서는 항상 수비 뒷공간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는 빠른 발로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자랑한다. 뮌헨의 전술에 적합한 자원이다. 또한 빌드업 능력도 좋다. 좌우 센터백을 가리지 않고 빌드업이 가능하고 롱킥으로 반대 전환하는 것도 좋다. 게다가 김민재는 3백과 4백을 모두 경험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시절 3백의 중앙으로 나와 수비 전 지역을 막아냈고 대한민국 대표팀과 나폴리에서 포백의 일원으로 든든하게 후방을 책임졌다. 김민재의 합류로 미네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을 보유하게 됐다. 미네는 수비에 김민재, 마타이스 더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 벤자맹 파바르 등이 있다. 그럼에도 김민재의 주전 자리는 문제없다. 절정의 수비를 시즌 내내 보여준 김민재로서는 주전 경쟁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포백과 3백을 오가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전술에도 안성맞춤이다. 독일 현지에서도 김민재의 주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일 매체 키커는 2023에서 24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진 라인은 김민재와 더 리흐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파메카노는 실력으로 코치진의 마음을 잡아야 베스트 11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제 뮌헨은 김민재와 함께 다시 트래블에 도전한다. 한편 뮌헨은 8일 AS 모나코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고 13일 라이프치히와 DFL 슈퍼컵을 시작으로 시즌을 맞이한다. 분데스리가는 19일에 개막한다. 2. 두산 초비상, 옆구리 부상 양의지, 선발 제외의 대타도 어렵다. 내일 병원 검진 예정, MK 현장. 두산 베어스의 초비상이 걸렸다. 팀 전력 절반이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주전 포수 양의지가 옆구리 부상을 당했다. 당장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데다 대타 출전도 어려운 분위기다. 병원 검진도 예정됐다. 두산은 8월 6일 잠실 KT 위즈전을 치른다. 5일 KT전에서 7대4 승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두산은 시즌 47승 1무 43패로 다시 리그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날 두산은 정수빈, 중견수, 김재호, 유격수, 호세 로하스, 우익수, 김재환, 좌익수, 김인태, 지명타자, 양석환, 1루수, 강승호, 2루수, 장승현, 포수, 허경민, 3루수으로 이어지는 선발 타순을 앞세워 KT 선발 투수 고영표를 상대한다. 이날 두산은 옆구리 부상을 당한 양의지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양의지는 올 시즌 8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3, 94안타, 9홈런, 44타점으로 팀 중심 타선에서 활약 중이다.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쓰고 팀 마운드까지 리드하고 있기에 양의지의 공백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6일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양의지 선수가 옆구리 통증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편도염 여파와 함께 전날 타석에서 스윙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느낀 듯 싶다. 오늘은 대타 출전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내일 7일 병원 검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의지가 빠지면서 4번 타자로 다시 복귀한 김재환의 활약상이 중요해졌다. 이 감독은 김재환 선수의 노력하는 자세는 모든 야구 선수가 다 잘 알거다. 성적이 안 나와서 답답한 건 본인이다. 닥달한다고 좋아질 순 없다. 마음 편하게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침 양의지가 빠졌기에 오늘부터는 재환이가 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반등을 기대했다. 어깨 탈구 부상 관련 장기 재활 뒤 1군으로 돌아온 김인태도 첫 선발 출전에 나선다. 김인태는 8월 4일 1군에 등록 뒤 8회 말 대타 출전에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건재함을 보였다. 이 감독은 상대 선발이 언더핸드인 점을 고려해 좌타자들을 더 배치하고자 했다. 간만에 선발 출전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보겠다. 경기 상황을 잘 읽는 선수라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퓨처스팀에서 수비 이닝이 적었기에 수비 출전은 경기 후반부터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은 6일 경기를 앞두고 투수 김민규를 등록한 뒤 외야수 송승환을 말소했다. 김민규는 6월 중순 상무야구단 제대 뒤 1군에서 한 차례 등판을 소화한 뒤 퓨처스팀으로 내려갔다. 김민규는 가장 최근 실전 등판인 8월 1일 고양 히어로즈전에서 3이닝 4피안타 3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1군에 등록됐던 송승환은 4일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 기록을 남긴 채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이 감독은 전날 6일 경기 후반 4실점으로 김명신,
홍건희 필승조를 투입한 여파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김민규 선수를 1군으로 불렀다. 투수 한 명이 엔트리에서 부족했고 오늘 김명신 선수도 쉬어야 한다. 이영하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 추격조에서 따라붙을 상황을 만들어줄 힘 있는 젊은 투수가 필요했다. 김민규 선수는 원래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 소화를 계속할 예정이었는데 팀 사정상 스윙맨을 맡아줘야 한다 라고 말했다. 3.11 경기째 안타 친 김하성, 1타석 만에 빠진 최지만.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11경기 연속 안타를 쳤고 한솥밥을 먹게 된 최지만은 선발 출전했으나 두 번째 타석에서 교체됐다. 김하성은 6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최지만도 이틀 연속 김하성과 함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7번 지명 타자가 최지만의 몫이었다. 김하성은 경기를 끝까지 뛰며 11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볼넷을 하나 얻어 모두 2번 출루하면서 13경기 연속 1경기 2출루 이상 기록도 세웠다. 종전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장 기록은 추신수의 10경기, 김하성이 매경기 기록을 새로 쓰는 셈이다. 하지만 최지만은 2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게럿 쿠퍼로 교체됐다. 1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3회 2사 때 중전 안타를 때렸다. 지난달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이후 11경기 연속 안타. 6회에 1루수 뜬공으로 아웃된 김하성은 8회 1사 1루 때 볼넷을 골라 이날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1대3으로 뒤지던 샌디에이고는 8회 말 김하성과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볼넷 등으로 만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후안 소토의 땅볼 타구를 잡은 다저스의 2루수 키케 에르난데스가 1루의 악송구, 김하성 등 주자 2명이 홈을 밟아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1-4-2, 3루 기회에서 매니 마차도가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려 승부를 뒤집었다.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더 보탰다. 안타와 볼넷이 이어지며 계속된 2-4 만루 기회 때는 트렌트 그리샴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8대3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8회 한 번 더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샌디에이고 선발 블레이크 스넬, 5이닝 4피안타 8탈 3진 포볼넷 3실점, 은 타선이 8회 폭발하면서 패전의 멍에를 쓰지 않았다.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한 김하성의 타율은 0.286로 조금 내려갔다. 최지만의 타율은 0.200이 됐다.